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LB세미콘의 가치 기준으로 사용된 당기순이익의 회계 기준이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LB류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LB류셈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를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12,000원에서 14,000원이었는데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 상단인 14,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으로 진행이 되며 두 증권사의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정을 살펴보면 수요일, 목요일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을 포함한 다음 주 월요일 환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1일 금요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증권사의 청약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은행 제휴로 개설하거나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설하시면 청약 기간 중에 개설해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증권은 청약 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이 되어 있어야 청약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B류셈의 수요 예측에 총 1,596개의 기관이 몰려 1,419.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평균 경쟁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LB류셈의 1,419.23대 1은 지인시스템과 제주맥주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샘CNS와 삼형 SNC에 비하면 조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밴드 상단 초과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수요 예측과 다르게 밴드 상단에도 상당수의 수요 분포가 있습니다. 게다가 밴드 하단에도 3건의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각화를 통해 살펴보면 14,000원을 초과하여 많이 몰려있지만 공모가 밴드 상단인 14,000원에도 꽤 많은 수요 예측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000원 이상이 97.68%였지만 14,000원에도 상당수가 몰려있었고 하단에도 3건의 수요 예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관사가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여 공모가를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기준 4.13%, 수량 기준 4.48%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단기인 15일 1개월에 대다수의 수요 예측이 몰려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오래 진행된 수요 예측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B류셈의 4.13%는 라이프 시멘틱스와 뷰노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B류셈과 라이프 시멘틱스, 뷰노는 경쟁률도 비슷하고 의무보유 확약도 비슷했습니다. LB류셈의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은 나쁘지 않지만 수요 예측 분포와 의무보유 확약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약 규모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총 600만 주가 진행되며 우리사주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일반 투자자가 25%인 150만 주, 기관 투자자가 나머지인 75%, 450만 주로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균등배정 방식은 2분의 1로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의 청약 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온라인 50% 등급은 17,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7,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2,250만 원입니다. KB증권은 6월 1일부터 청약 우대 정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 등급도 50%만 배정받는 등급이 생겼습니다. 대다수 분들이 해당될 50% 등급의 경우 7,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최대 청약 증거금은 5,250만 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전체 물량의 70%가 배정이 되었고 KB증권엔 30%의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배정 물량이 차이 나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을 확인하시고 경쟁률이 낮은 쪽에 청약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신청은 10주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 모두 10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주의 청약증거금은 7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에서 균등배정을 한 주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균등배정 주식수가 52만 5천 주가 됩니다. 이전 청약들을 살펴보면 청약자 수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LB류셈의 청약자가 26만 2,500명 이하라면 균등배정으로 2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첨 한 주를 받게 됩니다.
KB증권은 배정 주식수가 적어 균등배정 주식수가 22만 5천 주가 됩니다. KB증권은 한 주를 받고 추첨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LB루셈의 매출 분야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B루셈의 매출 유형을 살펴보면 COF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LB루셈을 이해하기 위해선 COF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 전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화면, TV, 모니터, 스마트폰 등은 디스플레이 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색으로 눈에 보여지지만 색을 만드는 과정엔 빨간색, 녹색, 청색 세 가지의 조합으로 모든 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기에서는 이미지나 영상을 신호로 주게 되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가 패널에 있는 모든 액정의 색과 밝기를 조절하여 눈에 보이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액정이 있다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매우 작아지면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도 매우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반도체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액정과 연결되어 있는 금속 바 모양이 바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입니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는 제약된 공간상 한 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TV 등 대형 패널에서는 매우 많은 수의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가 장착되고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에 각각 장착이 되는데 해상도가 커질수록 더 많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가 필요합니다. 풀 HTV에서 2배 해상도가 높은 4K 해상도가 되면 필요한 드라이버 IC도 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OLED로 발전되면 LCD보다 더 많은 드라이버 IC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4K, 8K TV 모니터가 점점 대중화된다면 제품에 들어가는 드라이버 IC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LB루셈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제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반도체는 동그란 판 위에 회로를 만들고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퍼 제조와 관련된 부분을 전공정이라고 합니다. 앞전자를 써서 전공정입니다. 그리고 칩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웨이퍼 위에 있는 칩들을 실제 제품으로 만드는 패키징 공정을 후공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LB루셈은 바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의 후공정을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보통 공장 내에서 패키징까지 완료되어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는 요구 조건에 따라 모양이 상당히 다르게 되고 이에 따라 해당 공정을 위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조금 단순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드라이버 IC를 실리콘 웍스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웍스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팹리스 회사입니다. 따라서 주문과 설계만 담당하고 실제 생산은 외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의 전 공정을 위탁 생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웨이퍼는 LB루셈으로 와서 테스트와 패키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를 다시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는 구조입니다. 표로 다시 정리하면 LG 디스플레이는 실리콘 웍스의 설계 및 생산을 요청합니다. 실리콘 웍스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의 웨이퍼 생산을 요청하고 LB루셈은 테스트 및 조립 패키징을 하여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LB루셈의 매출은 실리콘 웍스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실리콘 웍스는 LG 디스플레이의 비중이 매우 큰 회사입니다. 만약 LB루셈과 실리콘 웍스와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LG 디스플레이와 실리콘 웍스 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LB루셈에게는 매우 큰 타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세 기업 간의 관계가 조금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의 최대 주주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구인의 창업자로 시작하여 구자경, 구본무 회장에 이은 구광모 회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LG는 장남에게 기업이 상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남이 아닌 경영자는 계열에서 분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인의 창업자의 사남인 구자두 회장이 LB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본천 회장이 LB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는 최대 주주가 LG였습니다.
하지만 구자경 회장의 삼남이었던 구본준 LG 부회장이 LX홀딩스로 분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리콘웍스는 LX 계열이 되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실리콘웍스, LB루셈은 직접적인 계열 관계는 아니지만 범 LG 계열로 관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LB루셈의 매출과 이익은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예상 실적은 작년보다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LB루셈에 있어 매우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매출 유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COF는 칩온 필름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딱딱한 기판이 아닌 유연한 필름 위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를 함께 놓고 제조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을 보면 2018년에서 2019년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소폭 상승하였지만 2021년에는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의 인기가 매우 높아 매우 호황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전방업체인 실리콘웍스가 단가 인하 압력을 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LB루셈은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LB루셈의 공모가는 적정 가치일까요? LB루셈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유사기업을 LB세미콘과 테스나로 선정하여 두 기업의 펄을 평균한 21.41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LB루셈의 순이익과 적용 펄을 이용하여 주당 평가가액은 16,251원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공모가 14,000원 대비 13.85%의 할인이 된 수치입니다. LB루셈의 주당 평가가액이 16,251원이 맞는지 정말 공모가가 가치 대비 할인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기업으로 선정된 LB세미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B세미콘은 과연 비교 대상으로 적절할까요? LB세미콘은 LB루셈과 거의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를 후공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와 패키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LB세미콘은 LB루셈과 매우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LB루셈의 최대 주주가 LB세미콘인 것입니다. 공모전 지분의 67.96%를 보유하였습니다. 원래 LB세미콘은 반도체 후공정 중 범핀 공정과 웨이퍼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LB루셈을 LG로부터 인수합니다. LB루셈은 패키징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LB그룹이 LB루셈을 인수함으로써 LB세미콘과 LB루셈이 결합하여 반도체 후공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LB루셈과 LB세미콘은 비슷한 일을 하기에 적절한 비교 대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LB세미콘의 가치 기준으로 사용된 당기순이익의 회계 기준이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B세미콘의 2020년 사업 보고서를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연결 회계 기준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더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자회사의 지표를 연결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B세미콘에 연결된 자회사 수는 LB루셈 하나입니다. 즉 LB세미콘의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LB루셈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다만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에는 LB세미콘이 보유한 지분만큼만 반영이 되어 더해진 수치입니다. LB루셈의 결과가 포함된 연결 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현재 LB세미콘의 가치에는 LB루셈의 가치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LB세미콘과 LB루셈이 포함된 성적을 이용하여 다시 LB루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스나는 웨이퍼와 패키징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전문 업체입니다. 패키징업이 빠져있지만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니 비교 그룹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B세미콘은 LB루셈을 평가하는데 이용되기에는 적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유사그룹을 테스나만 적용을 한다면 적용퍼는 19.62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LB루셈의 적용 순이익이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에 순이익이 이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상한 기간을 사용한 것은 2020년 순이익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교 기준이 2020년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였습니다. 따라서 LB루셈도 2020년 당기순이익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바탕으로 평가 가치를 재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순이익은 2020년 순이익을 이용하고 적용포는 LB 세미콘을 제외한 테스나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계산된 주당 평가가액은 13,636원입니다. 공모가 14,000원 대비 할인이 아닌 2.67% 할증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B루셈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는 없습니다. 상장일 공모주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히 표로 살펴보면 공모가 14,000원 기준 시가총액은 3,444억이 됩니다. 유통 가능 기존 주주와 우리사주가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150만 주와 기관들에게 배정된 450만 주 중 의무보유 확약이 제외된 물량만이 상장 당일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의무보유 확약 수치보다 2.8배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유통 가능 비율은 22.1%가 됩니다. 비율은 낮지만 시가총액이 높은 편이기에 유통 가능 금액으로는 약 761억 원이 됩니다. 물론 의무보유 확약이 이보다 더 많이 배정이 된다면 유통 가능 물량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올해 상장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 뷰노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상장한 HPO보다는 낮고 CNC 인터내셔널과 샘 CNS보다는 유통 물량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우선주와 전환사채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지만 2023년 1월 1일에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당분간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상장한 샘 CNS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반도체 업종이고 샘 CNS는 테스트 관련 업종이기도 합니다. 둘 다 구주 매출이 있었습니다. 상장 시가총액도 서로 거의 비슷합니다.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샘 CNS가 조금 더 낮습니다. 일반 투자자 배정 주식수가 샘 CNS가 300만 주, LB루셈은 150만 주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을 보면 샘 CNS는 약 705억, 예상되는 LB루셈의 유통 가능 물량은 약 760억 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샘 CNS가 LB루셈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샘 CNS의 경우 여러가지 지표는 좋았지만 공모주의 상장일 분위기가 좋지 않고 시초가 하한가 매도 물량이 많아 큰 상승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엔 공모가 6,500원을 하회하는 사항도 생겼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B루셈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후공정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매출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LB루셈의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LB루셈은 실리콘 웍스를 통한 LG 디스플레이 납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매출차를 다변화하고 비중을 늘려가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공모가가 거의 현재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할인이 됐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샘 CNS처럼 일반 청약자분들이 상장일 시초가 하한가 매도를 한다면 LB루셈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이 예상대로 늘어난다면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는 실리콘웍스와 LB루셈은 좋은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고민이 많이 되는 청약인 것 같습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의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공모가가 저렴하진 않지만 조금의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고 일반 청약자분들의 하한가 매도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상장일 하한가 매도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청약을 결정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공모주와 관련된 대부분을 다룬 제 책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주식의 기본부터 기업 분석까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서점에서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피드백을 전부 드리지 못하지만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